네, 이어서 몸을 살짝 틀어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들이 만들어갈 역대급 시너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편도 몸을 살짝 틀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불광역에서 장신유 맡았던 로운입니다. 네,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걸음해 주셨는데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러면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김에 우리 로운 씨도 이번 작품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는지 계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도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원 나가 얘기한 것처럼 대본이 너무 잘 읽혔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까지 했던 작품들이 강아지 같은 느낌의 캐릭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외로움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어떤 표정이 나올까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약간 그런 욕망이 들 때 잘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새로운 우리 로운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그 조거 씨랑 로운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좀 연결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그 과거 커리어들을 보면 좀 이 장르와 겹치는 장르를 많이 하셨잖아요. 좀 판타지스럽고 좀 몽환적인 그런 느낌의 장르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좀 캐릭터가 겹치는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올지 혹은 반대로 자신감으로 다가올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판타지 로맨스 짧은 경력에 비해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닮은 점을 찾으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생활감 있는 인물을 연기했다라기보다는 되게 캐릭터 연기를 했어요. 저 역시도 사실 어떤 새로운 도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에 집중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인물스러운 것들을 제가 대본에서 찾기도 하고 감독님이랑 상의하고 보안나한테 물어보면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서 장신유스럽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안나랑 네. 조금 다르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공개된 예고 영상들을 보는데 우리 로운 씨가 접근한 장신유 캐릭터의 그 말투나 톤이 너무 색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일단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막 말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조금 많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초반에 많이 논의를 하면서 잡아갔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저 역시도 뭔가 옷을 입었다 벗듯이 뭔가 큐컷 오케이가 나면은 되게 확확 바뀌는 제 모습에 되게 재미있게 촬영을 잘했습니다. 대본을 보면서 와, 이 장신유란 역할을 어떻게 연기할까 되게 기대가 됐었거든요. 너무 매력 있는 캐릭터인데 로운 씨가 그걸 너무 재미있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장신유 캐릭터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요. 그래요? 야, 우리 보아 배우님이 옆에서 직접 봤는데도 이렇게 기대가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감은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주술과 관련된 드라마라고 하셨잖아요.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평소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작품이 대박이 났었다. 이 작품에서도 이번이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자신만의 독특한 징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품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이게 뭔가 사실은 뭐 스코어,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한테 남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까지 했던 모든 작품들이 현장이 정말 좋고 즐기고 있으면은 다 담겨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징크스라기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좋은 호흡들이 있어야지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 분위기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다 감독님 덕분이고 저희 기술 스태프분들이 진짜 너무 좋으셨거든요. 정말 체력적으로 힘드신데도 정말 다시 이런 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잡아주시는 앵글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로운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고편을 보니까 캐릭터가 되게 만화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은데
그 대사를 어떻게 보면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기억에 남는 대사도 하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 좀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예. 일단은 사실은 그 계기가 항상 있어야 하잖아요.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신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송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10시 반입니다. 그 이해가 더 되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사를 하면서 부끄럽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완벽하게 확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거나 하진 않았고 이번에 맡은 인물이 가족력이 있어서 살을 한 8kg 정도 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만화 같아 보이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유전적인 그죠? 유전병 네,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항상 뭐 걱정이 많더라고요. 이 장신유라는 인물이 너무 좀 매력적이어서 예.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저도 모르게 이게 점차 이게 16부작을 하다 보면은 점점 쌓이더라고요, 감정이. 그래서 후반부에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지문이나 상황에 극한될 수밖에 없는데 감독님 성향도 너무 풀어주시는 성향이셔서 되게 올라왔던 감정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 신유 멘트 기억나는 멘트. 맞아요. 심쿵 대사 혹시 있나요? 그거 정신 차려 장신유랑 가지마 버렸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지마랑 가버려 섞여서 가지마버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신유를. 배우분들께는 이제 아무래도 로맨스 드라마니까 중요한 게 배우들 간의 케미일 것 같아요.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도 하셨지만 그 배우들 간의 케미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우리 로운 씨의 이제 답변을 들어봅니다. 우리 조보아 씨와의 호흡 어땠나요? 저 역시도 그 첫 촬영 날도 너무 인상 깊지만 전 대본 리딩 할 때가 참 좋았어요. 이게 사실 혼자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정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빠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불안감에 빠지는데 대본 리딩 할 때부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생각을 정말 강렬하게 했던 것 같고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캐릭터만 계속 보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못 볼 때가 매우 많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상황에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감독님도 물론 감독님이지만 이제 저랑 같이 연기하는 보아한테 자주 물어봤던 것 같아요. 방금 신유 같았냐라는 질문을 되게 자주 했었는데 서로의 각자의 캐릭터를 공부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캐릭터도 되게 서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두 분의 만남만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불러내는 비주얼 조합에다가 엄청난 주술이 아닐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이게 그 현장에서 되게 어떻게 해야 할까 부담스러운 씬들이 조금 많았어요. 신유한테 나연이는 일단은 제 캐릭터 입장에서는 가족력이 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잘 곁에 안두려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 감정선이 되게 복잡했었는데 이제 나연 누나 이제 연기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라고 할까요? 시너지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하준이 형도 물론이고 나를 서야 하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도 참 되게 묘하게 팽팽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좀 타이트한 사이즈를 찍는 것보다 투샷 찍는 게 제일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요. 그만큼 티키타카가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궁금해집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인물에 대한 정확한 그 설명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분들께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면 보통 곁에 두고 싶잖아요. 근데 신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저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외로운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까칠함의 이유도 여기서 오지 않을까.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죽음은 항상 산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감정은. 그래서 그 감정을 책임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주변에 사람을 두지 않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야, 인물 소개가 좀 슬프네요, 정말. 예. 네. 예, 울지 마시고요. 예. 각자가 생각하는 이연에는 불가항력의 큰 매력. 네, 저는 일단 그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거든요. 홍조와 신유는 처음부터 어떠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바라볼 수 있는 필요에 의해서 곁에 두는 관계였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만 보면은 각자가 참 다 외로운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멜로를 하는 이제 4명의 배우가 맡은 캐릭터들이 참 되게 외로운 인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이 그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네, 그것도 보시면은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제목이 되게 독특한데 배우분들도 제목을 보시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혹시 불가항력적으로 끌리는 뭔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야, 이 제목을 관통하는 또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저 역시도 그 신유라는 캐릭터에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끌렸고, 어쩌면은 연기라는 것 자체에 엄청 불가항력적으로 끌렸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아니, 우리 노지솔 작가님이 장신유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외모를 자랑해야 하는데, 외모부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희한한 성격까지 진짜 싱크로율이 100%였다. 우리 로운 씨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너무 영광이고, 사실은 작가님께서 잉태하신 글이잖아요. 네. 맨 처음에. 근데 분명히 상상하시고 쓰실 텐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 모든 덕은 이제 감독님과 기술 스태프분들과 이제 같이 한 맞춰준 동료 배우분들 덕분이 아닐까라고, 또 작가님이 또 그 좋은 글을 써주신 것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작품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사전 제작은 저는 짧은 연기 경력 탓에 처음인데 이게 바로바로 이제 반응을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거는 저희가 정말 즐겼다, 그리고 후회가 없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